네, 시그널 뮤직으로 우리 불경을 배경에 깔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죠. 자, 우리 허정은 아나운서께서 잘 보면 사실은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급하게 써서 그렇죠.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최고 발생률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속운전, 졸음운전 많다고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1등? 네, 그 1위는 바로 졸음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하시군요. 아까 분장실에서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첫째는 졸음, 그것도 마음이 뭔가 혼침해서, 그리고 뭔가가 자기가 어저께 미처 풀지 못한 피로 때문에 오는 거죠. 첫째는 졸음, 그 다음에는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물론 측방, 양쪽 백밀로 봐야죠. 후방도 봐야 됩니다. 고지식한 운전사가 전방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깨어있을 각자는 살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시쳇말로 알아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을 대각불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디안들이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를 배출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위 과학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가나다 혹시 저 멕시코 쪽도 마찬가지고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양 문명이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도 이 엉덩이에 삼신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예?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예? 몽골 반점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러는데, 우리들하고 그 많은 영적인 피를 나누고 있는 인디안들도 실질적으로 선문답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국에서 쉬운 한 번 강의할 적에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이 오붓한 이 가족 같은 분위기, 딱 게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일컬어서 이름은 Before Game.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지,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보안이 옛날에 저하고 같이 놀던 도반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많으십니다. Before Game. 이 before라는 말이 뭐죠? 보살님, before라는 말이 영어로 after는 뒤란 말이고, before란 말이 바로 그 전이란 말입니다. Before Game이라는 이 게임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살게, 바로 이 순간에 살게, 계산하지 말고 기억으로 하지 말고, 이 게임은 여러분들을 선문답으로 안내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 가서 이 게임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12월쯤에서 충청남도 홍성의 연예인협회에서 초대해서 제가 내려간 길에 우리 사부님이 그 전에 거기서 주석하셨던, 해암 대선석에 주석하셨던 수덕사를 찾아뵀습니다. 거기서 이름은 밝히기를 별로 스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무개 스님께서 우리 일행을 손수 차를 갖다가 날려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라, 이 자리를 살라, 계획하지 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 강의에 대해서 격려 말씀도 주시고 따끔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재미 위주로 가지 말고 너무 정보 위주로도 가지 말고 중용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법문을 듣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또 찾아뵙고, 앞으로 주차할 때는 수덕사 아무개 스님 하고서 그 백을 믿고 수덕사 안으로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다가 주차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짐을 좀 가지러 왔다 갔다 해서 힘을 들였는데, 스님 한 분 알면요, 주차하기가 좀 편리해서 참 여러 가지로 공덕을 많이 지시고 계시더구만요. 다음부터는 내 이름을 대라 그랬는데, 그분께서도 깨어있어라, 오늘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봄이 무르익어 갑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지금 막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암기의 노예, 그리고 야심의 노예, 그러면서 우리를 전부 비교 경쟁의 세계로 몰고 갑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비포 게임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자기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임인데, 카메라맨 아저씨께서 요거 제 손가락 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기본이라고 할 적에 이것은 7개입니다. 이거는 몇 개죠? 10개. 금방 하셨네요.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아시던 게임입니까? 아니면 처음 보는 게임입니까? 처음 보는 게임인데. 정말요? 그럼 잠깐 좀 테스트 해봐야지요. 자, 이게 기본일 때 그러면 요게 몇 개요? 요게 기본일 때 요게 몇 개요? 5개 틀렸습니다, 보살님. 아까 어쩐지 우연히 맞춘 거죠.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 작용합니다. 힌트는 before 게임에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일 때, 자, 아시는 분 여기 꽤 있으시죠? 이게 몇 개요? 2개. 요건 7개. 자, 몰랐다가 지금 깨달은 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몇 개죠, 다시? 3개입니다. 다시 요건 몇 개일까요? 그동안 열심히 해서 공부하셨는데, 깨어있음, 알아차림, 깨달을 각자는 현장에서 잡을 때, 뭐 미적분을 해야 되느냐, 2차, 3차 방정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기본일 때, 이게 몇 개입니까? 다 같이 아시는 분? 2개. 이건 2개. 이건 몇 개일까요, 그러면? 5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도 쉽지만 한 번 걸려들면, 대전에는 뭐 공대 학장님 되시는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신 OXX 학장님께서 14시간 양주집에서 밤새도록 술 퍼마시면서 푸는 14시간 만에 푸는 게임이 비포 게임인데, 지금 앉아 계신 국민학교 학생 여러분, 딱 30초만 푸는 비포 게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 손가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PD님들도 카메라맨들도 속으로는 지금 딱 깨달은 분들이 있고, 뭐 여전히 한번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힌트는 비포 게임. 자, 이게 기본일 때 요게 2개입니다. 요건 5개.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알았다 하는 분 없어요? 혹시 강감찬 할아버님 오늘 이거 딱 깨닫지 못하셨어요? 이게 기본일 때 요게 몇 개죠? 이게 기본일 때, 아니 아무리 눈이 어두우셔도 이 기본은 다 보이거든요. 자, 이게 기본일 때 요게 몇 개죠? 5개입니다. 요건 1개. 예? 요건 몇 개죠, 그럼? 5개. 박수 부탁합니다. 네. 뭐 아신 거 되겠죠? 아직 몰라요? 자, 이게 기본일 때 요게 몇 개예요, 그러면? 요게 기본일 때 요게 몇 개죠? 아니구나. 아까 우연히 맞추셨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 사부대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조금 혼란에 빠지셨을 거예요. 조금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쉽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오붓한 우리 공부 모임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일 때 이것이 분필입니다. 이거 너무 쉽게 하네. 그런데 이것이 칠판 지우개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신 것 같다, 이제 눈치가. 원래 공부인의 눈은 물고기 눈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막 머리가 혼란이 오고, 나도 이 미적분과는 했고, 나도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했는데 잘 안 풀립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는 just as it is,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직관만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게임이 좀 파생되지만은, 자, 다시 한번 아까 힌트를 기억을 해서, 자, 이게 기본일 때 요건 몇 개죠? 3개. 왜 눈초리가 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요건 몇 개죠? 5개. 그러면 요건 1개. 이제 너무 쉽죠?
근데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연히 너다섯 번을 맞출 수 있나요?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옆에 어린아이들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근데 99% 아이들은 다 맞추고 어르신네든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기본일 때 요건 몇 개입니까? 5개. 5개. 힌트는 before game. before란 말은 전이란 말이고 after란 말은 후란 말. 이제 눈치채셨죠? 자, 이게 기본일 때 요건 몇 개일까요? 5개. 이건 10개. 이건 6개. 이건 빵개. 이제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못 푸는 분 계시면 애기 앞에서 앉아가지고 애기들을 절대로 일러주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법과 상통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before twisted game, before position game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지만은 그거는 조금 촬영상 문제가 있으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나 before 게임이 이제 이 오늘 강의를 우연히 시청하신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단지 힌트를 달라고 하지 말아요. 힌트를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옛날서부터 공안, 화두, 우리 선방에서 공부하는 공안이나 화두 이런 거는 힌트를 주거나 답을 일러주면 살아있는 채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요, 피 한 잔만 내고 죽이는 거요, 일러주는 사람, 듣는 사람이 동타지옥 간다. 동시에 지옥에 빠진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모르실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어머님은 유치원 다니는 애는 깔깔깔깔 웃고 뭐 자꾸 장난쳐도 모르시는 분들은 열심히 탁말을 받되 절대로 힌트를 달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있는 자리를 쳐다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좀 교활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일 때 요건 몇 개일까요? 빵개입니다. 요건 하나입니다. 요건 2개, 요건 5개. 힌트는 어디 있다고요? before 게임 안에 이미 힌트가 다 있는데도 누구도 못 풀어요. 한번 이게 머리가 휘말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깨달음이라는 것도 현장에서 내 혀와 내 눈과 내 촉감으로 판단해야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은 헛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이 봄을 장식하기 위해서 금호 심침과 랩송 언젠가도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뒤를 제대로 읽지를 않아서 교재를 준비했는데 작년도 추석달이 뜨는 동해 속초에서 추석달이 멋진 동해 설악산에 쓰는 이 글, 사부대중 명심하소 마음침을 활용해 어린이는 위험신호 걸어가는 빨간등, 분노 한 번 일으키면 충풍되는 지뢰밭. 봄이 되면 뭐가 많죠? 봄이 되면 제일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봄이 되면 바람이죠. 그래서 봄에 여자들이, 남자들이 바람이 잘 나죠. 그것도 바람이지만 실제로 모든 혁명도 봄에 일어났죠. 4월은 무슨 달이요? 4월은 잔인한 달. 그리고 우리 4.19 혁명도 모든 변화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풍은 선행삭변이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행하고, 풍은 선행삭변이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할 선자입니다. 사실은 착할 선자도 되지만은 잘 행하고,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시로 우리가 맥을 짚어봐서 상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맥입니다. 그리고 변할 변자 쓰게 되면 선행사변이라, 바람이라는 것은 잘 행하고 잘 변화의 시절입니다. 그 대신 여러 어르신네들이 가장 중풍이 올 확률이 많은 봄입니다. 금년도는 특히 마른 사람 중풍이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경인년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것은 말랐다, 가을 말름을 상징하는 거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분노, 상화, 소위 상화직이라고 하는데 질투 같은 걸 뜻합니다. 경일년에는 이상하게도 마르고 여리는 사람들이 중풍이 올 수도 있어요. 요새 세상이 험해가지고 어린아이 중풍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특히 어린아이 학원 대여섯 개 보내는 집안 주의하세요. 지난번에도 어느 환자분이 상담해 왔는데 아니 애가 갑자기 자폐증이 왔어요. 싹 까먹었어요. 학원에 대여섯 개 보냈으니까 맞다고, 애한테 스트레스 너무 줬다고. 여러분들 지식의 위장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다음에 여기 목구멍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적당히 위장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 항문을 거쳐 배설을 해주는데 이 위장에 들어갈 만큼을 먹어야죠. 이걸 지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피아노, 태권도, 영어, 심지어 어떤 애는 5개 나라 말을 시키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많이 집어넣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나중에 위로 토하지 않으면 아래로 설사가 생기죠. 억지로 집어넣은 건 언젠가는 터지죠.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까먹고 학교도 까먹고 무의식적으로 싫은 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소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못 찾아오더래요. 자폐증, 소위 치매증이 어린아이한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살 만큼 다 살으신 어르신네들이 그 골치 아픈 기억을 잊고 싶은 것을 하늘이 도와줘서 잊어버리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 한참 자라는 어린아이를 이 지식의 위장을 너무 꽁꽁 조여매가지고 어느 날 여기서 팡 터지고 나니까 멍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가 좀 마르고 중고등학교 학생인데도 여드름이 많고 성질이 급한 친구들 경인년 조심해야 됩니다. 바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짜증 조심해야 돼요. 같이 맞불 지르면 안 돼요. 그리고 풍이라고 하는 것은 열생풍이라 열은 풍을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바람이 그냥 일어나요? 뜨거운 거하고 찬 거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노 한번 일으키면 중풍되는 지뢰밭이다. 비교하는 엄마 아빠 가정불화 도화선. 옆집 애를 봐라. 우리 옆집 남편은 뭐 옆집 마누라는 뭐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들 제일 요새 청춘 남녀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슬플 때가 비교할 때래요. 그렇죠?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현대인은 교통체증 갑상선. 이 며칠 전에도 어떤 젊은 여성이 왔는데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갈등하셨구나. 정말 그때 이럴까 저럴 했더니 세상에 처음엔 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해서 간호사로 공부하다가 약학대학교로 전과를 해가지고 지금도 공부하면서 주말에는 일하고 주중에는 그것도 영어로 공부하시는 아주 야심찬 분이지만 갑상선 항진증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은 했지만 불안해서 우리 한약도 먹고 침도 맞으러 외국에서 귀국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분도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욕해버리는 어르신네들은 남은 상처를 줄지언정 자기 자신은 큰 화병은 없어요. 근데 욕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도가 들닦여가지고 안으로 참자니 못 참겠고 욕하자니 쌍놈 소리 듣기 좋고. 그래서 요거는 머리는 양, 몸은 양과 사이에 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앙토라고 합니다. 중앙토. 여기를 중앙토라고 그러는데 잘 볼까요? 이제 우리 몸을 다시 머리와 몸통의 비율로 본다면 이렇게 목이 붙진 않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목이 있고 몸통이 있죠. 그래서 양과 사이에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성자가 우리 한약에서는 중앙토라는 학설로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 할 적에도 중앙토는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이 오래되면 결집이 된다. 그래서 사기결이다. 생각의 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할 적에 갑상선 저하증은 아니고 갑상선 저하증은 보통 냉증이고 갑상선 항진증의 7, 80%는 전부 화를 내자니 쌍놈 소리 들어오고 싹 부처님처럼 가라앉히자니 아직 도가 덜 통했고 누가 그렇게 무심지경으로 이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마음에 맺혀서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으로 삭을 수도 없고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거든요. 삭을 수도 있고 저도 갑상선 비대증이 올 뻔했어요. 자, 어쨌든 사기결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뭉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사량분별지를 가지지 말아라 그랬는데 서양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마치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적당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주사라, 비장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주관하는데 비장경락이 삐뚤어지면 쓸데없는 망상이 많이 생기고 공자님께서도 사무사라, 생각에 삿된 것이 없는 것, 없을 무자 뭐 이렇게 써볼까요? 사무사라. 공자님이 일생 동안 생각한 것이 뭐냐면 생각에 삿된 것이 없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량분별지, 철학자 여러분들, 생각 많은 사람들 절대로 불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량야시 허부부라, 생각하는 것은 다 허무하고 뜨고 헛되도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유식해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을 갖고 놀고 가사 설법, 말이 설법을 갖다가 막 대통에다 물 쏟듯이 그냥 막 내 통에다 물 쏟듯이 하고 뭐 천수시경만호 천수의 그 시로 이 많은 벼슬아치들을 희롱한다 하더라도 증장다생 이나모론이라 자기 아상만 팍 높아져가지고 나는 소동파야, 나는 한태지야. 옛날에 그런 분들도 우리 선승 어르신애들 도인들 만나고서는 아주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증장다생 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설거사가 쓴 시 중에 사량야시 허부보라, 생각하는 것은 다 허무하고 다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설거사께서는 사량분별지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이 깊은 거 적절하게 바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 자체가 암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갑상선 비대증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현대인은 교통체증, 여기 교통이 체증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치료할 적에 족태음 비경이라고 하는 경락을 딱 떨어줍니다. 갑상선이 왔다면 저희들 엄지발가락에는 족태음 비경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덩어리가 물렁물렁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좋다 싫다를 빨리 결정하는 습관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넘어가 볼까 하면요, 모든 것은 마음 좋아, 운전사는 이 마음, 여러분들의 육체를 운전하는 이 마음. 아까 허정은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날 웬일인지 좀 급해다가, 그리고 뭔가 원인은 다 마음에 있죠. 음식 자체에 있나요? 그날따라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는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화가 나서 일어나는데 딱 체해버리거든요. 옛날에 김밥 잘 싸는데 김밥이 웬일이 냄새가 나, 그건 안 잡숴야 돼요. 아까우니까 잡숫다가 여러분들 체하죠. 거기다가 왜 팥빙수는 또 얹어 잡숴요? 기분이 나쁜 날은 배를 고프게 하는 게 낫죠.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자라.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 잡수고 졸릴 때 주무십니까? 특히 저 회사 다니는 분들 12시네 야 밥 먹으러 가자, 5시 저녁 시간 가까우네. 습관에 노예가 되시는 분들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술 좀 잡수고 돼지고기 잡수으면 아침에 그냥 죽을 따끈하게 데워가지고 찬물 부어서 음양죽을 만들어가지고 에피타이저, 일종의 식욕 촉진제로 배가 좀 고프게 했다가 11시쯤에서 눈치 봐서 빵을 좀 사잡수든지 조금 참아서 배고픈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서 식욕이 동하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남자분이 오시는데 평생 20년 동안, 평생은 아니죠, 한 20년 동안 배고파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분은 우리가 양명경락이라고 그래서 배고픔을 주관하는 경락을 강하게 자극했는데 아직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배고플 때까지 여러분들 소위 가짜 배고픔이 왔는데 뭘 잡수는 버릇 있는 분들요, 이 다이어트 실패하십니다. 진짜 배고픔, 소위 절대적인 허기감. 상대적인 허기감은 배도 안 고픈데 불고기 냄새가 살살 나네. 그때 회가 확 통합니다. 예? 불고기 냄새가 나면서 회가 확 통합니다. 그러면 불고기도 하나 먹고 싶고, 누가 햄버거 먹는 거 보면 누가 생맥주 마시면, 이거는요 절대적인 빈곤감이 아니에요. 조금 쫄쫄쫄쫄쫄 굶을 때까지 참는 거는 여러분들 선사들이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라.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무셔야지. 지금은 1시니까 잘 시간인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까지 잤다가 100에서부터 거꾸로 99, 98, 99 봐야 소용없어요. 잠을 자려는 노력이 잠을 더 안 오게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를 들여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40% 50%가 불면증, 70%가 안경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열병 때문에. 갑자기 회가 동한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조금 지난번에 홍성 연예인협회 그 추천으로 우리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 동행하셨던 한의사 선생님이 하고, 우리가 그때 동태찌개, 그 양푼이 동태찌개 정말 맛있대요. 동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내가 아까 회가 동한다 해가지고 약상가가 생각나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는 기억이 잘하는데 노승희 한의사 선생님, 내비게이션 없으면 택시를 타는 분 나와서 여기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까먹었어요 지금. 동태 약상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까 회가 동한다고, 분명히 회가 동한다는데, 우리 동요보감을 다이제스트화시킨 우리 방향가편의 저자, 저희 사부님하고 이름도 똑같으신 해암 선생님께서는 네.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해도 암기력은 좋네요. 네. 예, 북어함, 이게 짤함자입니다. 짤함자. 짤함자도 조금 틀렸는데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약자로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네. 북어는 짭짤하고 따사롭게 해준대요. 그리고 봄에 생기는 중풍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로풍이라 허하고 너무 힘겹게 일해가지고 풍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암 선생님이 또 누굽니까? 다식통회. 네. 한문 실력 좋으시네. 네. 그날 한 번 듣고 다 외우셨네요. 우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11개 한의과대학 중에서 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뒤에서 세는 게 빠른 순서대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외워줘서 감사합니다. 아까 뭐 동회 얘기할 적에 제 강의가 뭐 럭비공 강좌인데, 이게 이제 회충할 때 회자 같은데, 많이 먹으면 회가 동한다고 하는 거 보면,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닙니다. 동의보감을 다이제스트화시킨 방약가편의 저자로서 허준 선생의 버금가는 아성, 공자님을 성인이라고 그러면 맹자님을 버금갈 아자, 아성이라고 그러죠. 아성에 해당하는 해암 선생님께서 칠언지 얼굴을 통해서 모든 약상가를 분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만은 우리 노승희 선생님은 이렇게 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어는 하모나니 짭짤하고 따사로우니 허로풍이라 너무 피곤한 걸 풀어주고 풍을 예방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틀린 글자 있습니까? 네,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이 먹으면 회가 동하는데 난 화중이라, 화자가 틀렸거든요. 네. 그 명태알은 우리 가운데를 화목하게 한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자가 아까 중앙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명태알 같은 것이 이 중앙토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갑상선 비대증 같은데 좋은 약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회가 동하는 거 보니까 약성이 차겠습니까? 덥겠습니까? 그렇죠. 회충은 대체적으로 속이 찬 사람들이 오겠어요? 더운 사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담배진을 지렁이한테 떨어뜨리면 지렁이 금방 죽죠. 마찬가지로 담배나 혹은 매운 산초, 추어탕에 들어가는 매운 산초 같은 것은 회충을 죽이는 작용을 해요. 그러나 부거나 특히 동태로 해서 조금 그렇게 맵게 잡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좀 회가 동하는 것을 없애주겠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깜짝 상식으로 복습도 할 겸, 이렇게 지식 자랑도 할 겸 한 번 잘못한 거를 얘기했으니까 한 번은 좀 자랑하게 해주려고 중용을 맞추려고 좀 잘난 척하게 해주긴 했습니다만 덕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거는 보너스로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아까 회가 동한다고 하는 말에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렸는데 우리 몸은 자동차요 마음은 운전사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육체는요 그냥 그날로 속된 말로 나가리 되는 겁니다. 자동차 뭐 다 보면 운전기사의 졸음, 전방주시 태만, 그 다음에는 과속, 음주 다 마음이 하는 일이지 뭡니까 여러분. 육체가 만약에 자동차라면 어딘가 육체가 지금 고장이 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상처를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환자 한 분을 뵀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을 봤습니다. 불교 신자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종교의 규의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시면서 종교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한테 몇십 년 전에 얻어맞아가지고 평생을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지금도 두통이 조금 있어서 고치러 오시긴 했지만은 어혈이라고 해서 아마 속에 피가 뭉쳐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혈 치료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얼굴이 그렇게 밝고 편안하고 따님이 모시고 왔어요.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 선생님 그냥 뭐 아니 자기 마누라를 갖다 그렇게 패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방아차겠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얼굴이 보니까 그 푸른 생각이 있으면 눈빛이 다르거든요. 눈빛이 바닷물처럼 파란하고 하얀하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뻘거족족하고 흐리멍텅하겠습니까? 대부분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하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뉴욕에 있는 주립대학교 닥터 사르노 씨라는 분, 스페르가 맞는지 모르겠네. 닥터 사르노라고 하는 분 인터넷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이트에 가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서양에서도 수십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통증이든지 여러분들 마음의 집착에서 오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쳐달라고 육체에다 호소하는 거래요. 그리고 신호하라든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걸 잘못 얘기해가지고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신호하라라고 하는 일본의 관절염 박사는 지난번에도 언제 이 강의 시작할 적에 책도 들고 나왔습니다. 쾌유력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뭐 병명이야 병명이 다 붙죠. 뭐 골다공증에다가 뭐 척추 같은 뭐 협착증에다가 뭐 이 할머니가 다리를 쩔거리던 할머니가 어느 날 그냥 오셨더래요. 야 할머니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쩔거리던 분이 멀쩡하게 걸어오시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너무 바빴어. 아플 시간도 없었어. 우리 며느리가 아파가지고 며느리 대신에 손녀를 데리고 손녀인지 손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손녀를 데리고 자기가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병이 났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 참 이름도 고약해. 조지 버나드 쇼. 야, 조지 버나드, 미국 사람들 이름 가끔 말하다 보면 어르신 앞에서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어느 날 감기가 걸렸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인지, 그때야 그런 건 없었지만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야야, 나 지금 죽겠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 3층까지 닥터가 막 올라왔고 막 그러더니 조지 버나드 쇼 앞에서 팍 쓰러졌어요. 이 3층까지 올라오느라고. 의사도 좀 혈압이 높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이제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서 세상에 인공호흡을 하고, 자기가 생전 안 해보던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의사가 쓰러졌어요. 버나드 쇼가 아주 심심하면 병을 앓는 아주 단골 환자였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니까 열심히 왕징만 가지고 올라가는데 의사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환자가 일어나서 인공호흡 해가지고 겨우 살려내니까 의사가 몸을 툭툭 털더니 왕진비 좀 달라고? 응? 야 이놈아, 내가 아파 죽겠어. 지금 열이 40도 올라갔는데 이놈아, 너 내가 살렸어 이놈아. 그러니까 응? 그럼 네 병은 어디 갔냐? 응? 그러고 안 아프네? 이게 이놈아 내 치료법이다 이놈아. 너는 심심하면 의사 부르고 나 괴롭히고 그러는데 너가 참으로 남을 도와보지 않았느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보시에는 여러 가지 보시가 있지만 간호하는 공덕은 그 중에서도 병간, 간병, 제리, 8대 복전 중에 제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아픈 거를 내 아픈 거보다 더 신경 쓴 게 할머니가. 나 같으면 늙으니까 이제 죽는데 저 꼬맹이 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절도 나섰대요. 아, 이건 시노하라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노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관절염 박사가 한의학적인 마인드로, 우리 영적인 치료로, 명상 치료로, 마음의 의학으로 자기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꾼 계기가 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의사라는 직업이요,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 많습니다. 제가 지방 쟁기면 강연 끝나면 좀 보내주지, 그냥 선생님 진맥 한번 사인 한번 그냥, 그러면 1시간 반 강의했는데 그냥 몰려든 군중 때문에 한 1시간 반을 그냥 또 거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 저는 막 파김치가 더 죽겠지만 또 거기서 그렇게 7월씩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작년도 학령을 봉사하는데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근데 막 끝내려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모님이 울어요. 선생님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시는데 또 맥 한번 안 봐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신심만 갖고 될까요?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다 낫구나요? 소문 듣고 저 캐나다에서 휠체어 ALS 근위축증 걸린 분 뭐 손대도 안 나세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분이 중풍이 걸렸어요. 미국에 실화입니다. 의사가 중풍이 걸렸어요. 여러분, 의사 신세 가련합니다. 간암 박사가 간암으로 죽고, 예? 그러니까 의사가 중풍에 걸려서 자살할 생각밖에 항상.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남자 간호사가 많습니다. 건장한 남자 간호사를 딱 붙여놓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래, 사실은 저 사람이 자꾸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이 붙여놨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내가 흑호수를 좀 구경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십니까? 자기는 속으로 이제 자살해 죽으려고. 근데 어이 자네들 뭐 가서 좀 수영이나 좀 하게. 그러니까 아이 괜찮으시겠어요? 응 그래 내가 좀 뭐 내가 자살할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저 수영이나 좀 하고 와. 그러니까 아 그럴까요? 이 남자 간호사들이 신나게 수영을 하다가 자기는 이제 뒤로 휠체어를 몰고 가다가 빠져 죽으려고 의사 선생님이 작심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수영계 간 사람이 빠져 죽게 생겼네.
남자 간호사가. 그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헤엄을 쳐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풍이 반은 좋았더니 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비 환자들 봉사활동 시켰더니 70%가 좋아졌대요. 왜? 봉사활동은 주는 거거든요. 지상은 욕계거든요. 그렇죠? 사바주수, 이 사바세계 남성부주는 특히 욕심이 많습니다. 동승신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수승한 인계래요, 여러분. 이 욕심은 좀 주는 데에서 중형이 맞겠죠. 대변도 아까워서 안 내놓는 거 아니겠어? 주다 보니까 변비 환자가 치료되었다는, 실제로 신경과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변비 환자들 봉사활동하니까 좋아지더라는 신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우리 봄을 맞이해서 봉사활동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타정신을 시행하는 우리 법보시, 신보시, 재물보시 이런 것 다 떠나서 남의 아픔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대비정신을 한번 가져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